최우성 훈련사입니다. 지금 교육 왔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보다가 옛날에 강사모 카페에 활동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잠깐 훈련소 생활을 끝내고 뭐 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잠깐 도움이 되고자 했었던 건데, 그때 썼던 사회성에 관한 것들이 조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회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떤 걸 말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금방 정리하고 그다음 바로 말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회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성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회성이 정리된 거를 보호자님들이 직접 보신 적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회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면 제대로 못 내리시는 보호자님도 많아요. 물론 이건 저희 생각뿐이지만 그래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게 말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분들도 없어요. 다 머뭇거리세요. 자, 사회성이란 무엇이냐면 상황 극복 능력이라고 저는 말을 해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이가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저는 사회성이라고 봅니다. 다른 강아지를 만났는데 얘가 조금 나랑 성향이 안 맞아도 나는 다시 한번 친구가 돼볼까, 극복해볼래 라고 하는 거랑 너랑 나랑 안 맞잖아, 안 놀아, 마음을 닫는 거랑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상황 속에서 미용을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미용을 해야 되는데 가위질, 뭐 기계 소리 싫어요. 하지만 아이가 금방 받아들인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건 사회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가위질, 기계 소리 절대 안 받아들여요. 막 싫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회성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저는 말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회성은 상황 극복 능력인 것까지는 알겠고, 사회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중요하다면서 왜 중요한지 똑바로 말을 안 해줘요. 막 잘 놀아야 좋다, 뭐 공격 안 한다,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포인트를 잡고 얘기해보자는 거죠. 사회성은 물론 많이 알려진 것처럼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예시로 공격성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공격성이란 거는 보통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물론 장난식으로 이제 놀자 이런 입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세게 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싫은 거 하고 있을 때 방어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있을 때 표현을 할 거예요. 아이가 싫어. 하지만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한다면은 과연 그 상황이 싫어질까요? 극복한다는 거는 싫지 않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공격을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극복을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 싫다고 말하다가 결국 한계치까지 왔을 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극복이 빠르냐 느리냐, 그거에 따라서도 공격성이 조금 연관이 된다고도 말을 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분리불안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혼자 남겨진 상황 극복을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혼자 잘 지내겠죠. 근데 혼자 잘 지내는 거를 극복을 못한다면 혼자 못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분리불안이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진짜 그냥 분리불안, 사람이 없다는 그 대상에 대한 분리불안일 때는 사회성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절대 극복 못하겠어, 엄마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나 절대 못 있어, 이러는 거랑 갔구나, 뭐하지? 이러는 거랑 조금 얘기가 다르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거는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성이 왜 중요한가까지도 얘기했고, 그러면 이 중요한 사회성을 어떻게 올릴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을 겪어봐라, 여러가지를 해봐야 된다, 이것도 정답이 돼요. 하지만 저는 앞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진정된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된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아이가 항상 진정되고 준비된 상황 속에서
이제 무언가 상황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미용할 때도 너무 발악한다 이러면 차분해졌을 때 다시 해보는 게 필요한 거고, 강아지들과 놀 때 아이가 못 받아들인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얘가 차분해졌을 때 다시 합사를 시켜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된 상황 속에서. 목욕도 싫다고 하면 차분해져서 다시 시도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보호자님들은 빨리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버리려고도 합니다. 신랑이 버리면서. 그게 아니라 진정된 상황 속에서 무언가 계속 겪어나가야 된다고 말을 해드려요. 씻길 때도 진정된 상황 속에서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 무언가 미용할 때도 진정된 상황 속에서 미용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차분해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강아지 만나는 것도 차분해진 상태에서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늘어나면서 그 기억들 속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면은 사회성이 늘어납니다.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해보니까 괜찮은 거구나. 얘가 나한테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아이가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이 돼야지만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말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 사회성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드려요. 위심과 경계, 이런 것들, 공포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강아지 시절에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이런 감정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위심하고 조금 더 경계할 수 있다고는 말을 해드려요. 하지만 계속 좋은 경험,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준 경험을 계속 넣어주면은 아이들이 경계하는 상황도 빨리 풀게 되고 공포심도 빨리 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을 꾸준히 심어주자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성에서 사회성을 올리는 방법은 진정시키는 법을 일단 아셔야 된다고 말을 해드렸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문제 행동 교정할 때 포인트로 작용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을 진정을 어떻게 시킬 건지는 다른 영상들 봐도 나오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앉아 엎드려 기다려 교육 꾸준히 시켜주셔야 된다 하고, 그리고 너무 과한 패닉 상태일 때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은 해드려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데미지 주는 거는 극단적일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데미지 준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아이가 차분해지면 된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진정시키고 진행하고, 진정시키고 진행하고. 그래서 통제, 기다려 라는 말만 잘 알아도 아이가 진정을 빨리 찾는다고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건 짧게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많은 포인트죠. 사람과의 사회성, 강아지와의 사회성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건데, 저는 이 사회성에서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갔다고 해볼게요. 미국에 갔다 해볼게요.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 갔다 해볼게요.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이랑 언어가 안 통하는데 빠르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보다 더 빠르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 속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어렵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대의 기분도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겠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드리고, 사람과의 소통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올린 게 있지만 다시 말을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인 복종 교육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말을 해드려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추가적으로 시키자면 추가적으로 더 시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 교육을 통해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말의 뜻을 따라왔을 때 보상을 주어주면서 내 말을 듣는 의미도 알려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말 했을 때는 이러라는 거구나, 이 사람이 이 말 했을 때는 이러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땐 나도 따라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앉아 엎드려 기다려 교육을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앉아 엎드려 기다려 교육이 잘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시켜보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도 보상을 얻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을 해드려요. 이 정도만 돼도 사람에게 다가가기 쉬워지고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쉽습니다. 물론 그냥 의미 없이 계속 간식을 많이 줘도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약간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아이들과 사람이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소통이 조금 더 좋다고도 말을 해드리고 필요하다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만의 소통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카밍 시그널 들어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강아지들도 서로만의 소통 방법이 있을 테지만 사실
소통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2, 3개월 안에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죠. 강아지들과 지내본 기억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1년, 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갔다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인들 만났을 때 과연 빠르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과연 1, 2년 동안 배웠다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도 잠깐 분명 모견에게 조금 케어 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강아지와 놀면서 친구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아지들을 또 안 만나면은 다시 서로의 소통 방법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와의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들과의 소통 방법을 알려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물론 강아지를 많이 만나는 게 좋다고 말을 해드리는데 보호자님들이 안 계실 때 만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보호자님이 계시면은 아이들이 보호자님한테만 집중을 해요. 근데 내가 없으면은 보호자님들이 안 계시면 강아지들한테 집중을 하게 되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한 번쯤은 센터 쪽, 훈련소나 애견 카페나 이런 쪽 호텔링이라도 한 번쯤 맡겨보는 게 좋다고 말을 해드리고요. 그냥 무조건 견사에 넣어놓는다 그런 곳이 아니라 풀어놓는 그런 곳에 한번 맡겨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을 항상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회성에서 스트레스는 저는 필수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공격한다면서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수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고 그 환경 속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내고 그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성이 증진된다는 거고, 어떤 보호자님들은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 상황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면은 차분해진 상황 속에서 계속 무언가 도전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상황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깨트리는 순간에는 사회성이 막 올라간다는 걸 보호자님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걸 못하겠어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적당하게는 스트레스를 넣어주고 상황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이미 극단적으로 문제가 심화된 아이들은 훈련사를 찾아서 교육을 한번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을 해드려요. 저도 교육할 때 무조건적으로 긍정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이라 쇼크가 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데미지를 넣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을 많이 주면은 좀 부드럽게 가능한데, 근데 아이가 당장에 쇼크가 오는 순간에는 조금 강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드려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패닉 상태 와서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계속 부드럽게 하면 결국에는 진정을 찾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넘어선 스트레스다 하면 데미지를 줘서라도 끌어내잖아요. 전쟁 영화 보거나 하면 쇼크 오면 막 때리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빨리 진정 찾게 하는 건데, 딱 봤을 때 너무 심해서 쇼크가 바로 올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데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필수적인 요소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깨트리는 순간에는 아이들이 나아진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다라고 항상 말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는 산책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건데, 어떤 보호자님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건 진짜 자주 듣는 건데, 사회성에서 산책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사회성에서 산책은 중요한데 언제쯤 할까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게 웃긴 게 사회성이 한창 이게 중요해지는 시기랑 접종 시기랑 맞물리거든요. 어떤 병원 가면 적어도 5차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하는 병원도 있을 건데, 훈련사들 얘기 들으면 아니 그 시기에는 사회성을 올려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호자님들 입장에선 나보고 어쩌라고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음 같아서 5차 맞추고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직업에 대한 안정성. 예를 들어서 제가 1차 안 맞추고 나가도 사례들은 살아요. 아픈 애들 많이 없어요. 아파봤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정도로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해볼게요. 근데
정말 많은 아이들은 안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팠다 해볼게요. 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가 1차 맞추고 나가도 된다면서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업계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5차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3차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물론 3차 맞추고 나서 산책해서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없고, 그 사회성을 막 올려줄 수 있는 그 시기, 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호기심만 가득한 시기가 지나버리면 또 의심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3차 정도 맞추고 나가서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을 해드려요. 물론 너무 걱정되신다면 5차 맞추고 나서 조금 열심히 사회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사실 훈련소에서도 3차 안 맞추고 막 들어오고 하는데도 건강한 애들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간혹 아픈 아이들이 있고, 그럴 때면 저희 직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5차 정도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다, 한 3차 정도 이제 크게 사회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 3차 때 한번 나가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5차 다 맞추고 조금 걱정되시는 분은 5차 맞추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이게 선택권을 보호자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3차 맞추고 나가세요 했다 문제 생기면 저도 문제 생기니까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봤죠. 지금 사회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보호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게 중요해 보였어요. 자, 우리 보호자님들, 아이들, 강아지 작고 막 잘못하면 어디 하나 부러질까 걱정되고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보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잉보호가 사회성을 망가뜨린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놀다가 귀 쪽에 생채기가 났다고 해볼게요. 이 귀 생채기 났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요? 해봤자 조금 살짝 긁힌 것 뿐이고 시간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과민 반응을 했다고 해볼게요. 어떡하냐고, 어떻게 우리 강아지 너무 막 얼마나 아플까 막 이랬다 해볼게요. 큰일 아니에요. 근데 내 반응 때문에 큰일이 돼버립니다.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가 또 내 귀 쪽에 얼굴 갖다 대는 순간 나는 과민 반응해야 돼요. 왜냐면 내 주인 반응 봤을 때 이건 내가 죽을 뻔한 일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겁이 많아지고 경계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약간 무심해지고 뭔가 조금 프리해지시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물론 걱정되죠. 하지만 사람과도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 아이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학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놀게 하잖아요. 왜? 그런 경험들을 해야 올바른 생명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들은 왜 그러면 안 되죠? 강아지들도 많은 상황을 겪어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봐야 되고 다치기도 해봐야 되고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발 봤을 때 왜 과민 반응하시죠? 미안해, 어떡하지, 많이 아프겠다. 피 안 나고 부러지지 않았어요. 미안, 요 정도가 차라리 딱 적당하다는 거예요. 과민 반응하는 순간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밖에 아이가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은 무언가 사회성적인 부분을 올릴 때는 내가 좀 무심해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영상도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보호자님들이 이제 사회성이 궁금하다면 한번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끝부분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서 기억이 조금 더 남게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성이란 거는 상황 극복 능력이라고 말을 해드렸고요. 이 상황 극복 능력, 사회성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상황을 극복을 빨리 하면은 문제 행동이 덜 나온다는 겁니다. 상황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패닉 상태가 오고 분리불안이 오게 되고 공격성이 나오게 되고 한다는 건데, 상황 극복을 빨리 했기 때문에 공격성이 나올 이유가 없고 혼자서 잘 지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드렸고, 사회성을 올리는 방법은 아이들이 진정을 한 상황 속에서 계속 새로운 상황들을 겪어봐야 된다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극복을 못했다면 또 진정시키고 또 극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 말자, 아니에요. 계속해서 극복해내고 했구나,
그 상황 속에서 보상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극복하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자, 사람과의 소통, 강아지와의 소통은 지금 기본적으로 위신과 경계를 빨리 풀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을 해드렸고, 사람과의 소통은 앉아 엎드려 기다려 등의 복종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을 해드리고, 강아지와의 소통 방법은 내가 없을 때, 보호자님이 없을 때 호텔링이나 훈련소 뭐 이런 센터를 이제 아이들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강아지들에게 집중하고 서로의 시그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을 기르다 보면, 올리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라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사회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하나둘 극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산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접종을 몇 차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답이 없다고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 했고, 3차 정도 맞추고 나서 해도 웬만해서는 크게 안 아프고, 그때 아픈 아이들은 정말 사실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되신다면 5차 맞추고 나서 하시는 게 맞다 말을 해드리고, 이거는 보호자님의 선택이라고 밖에 말을 못 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님들에게 밖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그거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독이 되기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무심해지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 저는 말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고해서 사회성을 길러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주변 훈련사나 한번 수소문해서 훈련사를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말을 해드려요. 강아지를 봤을 때 짖어요, 사람 봤을 때 짖어요, 그게 사회성이 안 좋다는데 어떡하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말한 거에서 포인트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 쪽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고려해보는데, 이게 또 제 성격이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력 있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기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다면 근거와 뭔가 논리를 조금 해서 저를 설득시켜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저도 그걸 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훈련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리더십과 통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리더가 되는 방법,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말을 해볼 겁니다. 자, 계속 리더십 거리는데 과연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리더십이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파 증후군을 보니까 리더십이 부족한 거다, 어쩌라고, 그래서 리더십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음 편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리더십과 통제에 대해서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